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반전이니 뭐 이런 정치학교도 만들고 이제 그러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전 애들도 그 교육을 좀 하고 지금 교육에 대한 논의들이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얘기가. 결국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대개 논의들이 디지털 시대에 생산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을 만들면 되지 않냐라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 얘기로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이라는 게 우선 몸이 튼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엔 체덕지입니다. 덕하고 체는 거의 안 보여요. 실종됐죠. 네. 그래서 그런 가장 기본적인 논의들을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좀 걱정인데 그 지금 특히 민주 시민 언론 운동을 하시니까 언론이 그걸 좀 깊이 있게 짚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에 대해서.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원칙적이고 올바른 얘기를 해도 어차피 안 된다 그렇게 그런 약간 무력감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백날 얘기해봤자 뭐해 어차피 그렇게 안 갈 거. 그러다 보니까 교육 문제에 관한 이슈가 입시 제도로 가버렸어요. 정시 비율, 수시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쪽으로. 난 잘 모르겠더라. 무슨 소리지? 아유, 그거요. 어차피 공부하셔도 잘 모르세요. 채덕지가 아니고 그냥 지만 한다라는 말씀도 맞고요. 근데 그 지가 과연 지이긴 한가? 이것도 문제인 거죠. 그래. 그러니까 너무 정답을 쓰는데 익숙한. 제가 이번에 성공에 대해서 수업 한 가지만 하나만 가르치는 겸임 교수로 있는데요. 근데 수업 시간에 발표를 잘하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교수가 가산점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산점 주는 기준에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물론 발표 잘하고 뭐 통솔력 있고 이런 사람도 줄 수 있지만 좋은 질문을 해서 수업 분위기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한 공로로 그러면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디지털에 적합한 인재야말로 좋은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래. 예, 훨씬 더 창의적인 사람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지금은 뭐 인터넷만 두드리면 나오는 답 네. 그걸 답하기 위해서 12년 동안 고생을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할 줄 아는 학생을 키우는 지인가 이 지덕체 자체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많죠. 저도 박정희 시대에 초중고를 다녔기 때문에 옛날 사람, 저도 옛날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미국에서 처음에 교수가 돼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게 나 어렸을 때 식 아니고 얘네들이 커오면서 받은 교육 그 방식에 맞게 내가 어떻게 강의를 하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계속 학생한테 물어보고 질문 계속 유도하고 질문 없으면 진짜 막 가만히 있고 누구든 바보 같은 질문을 어쨌든 바보 같은 질문이라도 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가 굉장히 처음엔 힘들어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내가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아봐서 그런 교육을 하는 교육자로서 굉장히 문제가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교육을 바꿔야 된다. 원칙론에는 다 동의할 거예요. 교사들조차도. 근데 실제로 교사분들도 그렇게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분이에요. 글쎄. 그래서 토론식 수업을 하실 줄 아는 분들이 얼마 안 되세요. 오랜 우리 그 묻지마 받아쓰기 교육 이거를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러려면 교육 당사자 그거는 교사 그리고 학부모죠. 이 사람들부터 좀 다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싶어요. 그거는 이제 좀 똑같은 결론. 교육 개벽이 되도록 하여튼 바깥에서 많이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보기에 어려울 때 앞장서는 게 용기잖아요. 그 어려움을 직시하고 딱 일어나는 사람들 그게 기존의 어떤 조직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거 무시하고 새로운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학부모들이 그걸 전적으로 도와주고
언론 쪽에서 그거를 증폭시켜주고 그러면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냐. 이제 마무리 말씀 좀 하시죠. 교육 개벽을 위한 언론의 역할 그리고 뭐 정치의 역할 이런 걸 다 어떻게 엮어가지고 지금 하여간 교육, 언론, 정치 굉장히 굵직굵직한 세 개 영역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교육도 바뀌어야 되고 언론도 바뀌어야 되고 정치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세 개만 제대로 바뀌면 다 잘 되는 거잖아요. 잘 되는 거죠. 예. 세 개 중에 뭐부터 바꿔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재에선 제일 급한 게 언론이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언론. 예. 현재로서.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당분간 굉장히 힘들 텐데 공영방송 안에서도 끊임없이 싸우고 시민들도 좀 힘을 보태주고 하면은 또 좀 달라지겠죠. 그럼 언론을 먼저 바꾸고 그 다음은 정치인가요? 교육인가요? 정치죠. 정치. 궁극적으로는 교육을 바꿔요. 궁극적으로는 교육. 우선 정치인들이 쓸데없는 소리만 안 해도 국민들이 또는 자라나는 애들이 배울 게 많아요. 쓸데없는 소리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배우니까. 아니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만 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투표는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저 요즘 좀 고민이거든요. 내년 총선에 투표를 꼭 해야 되나? 하긴 해야겠지? 뭐 생각이 왔다 갔다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긴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때 나오는 게 이제 최악하고 차악하고 그러니까 그 논리가 너무 싫어요. 네. 맨날 최악이냐 차악이냐 나오잖아요. 진짜 우리는 언제나 최선이냐 차선이냐를 가지고 좀 고민하게 될까요? 우리 노력 부족이니까 감수를 해야죠. 뭐. 노력을 해야죠. 제가 첫 투표권을 행사한 게 1967년이에요. 그때 처음 투표를 해보고 지금까지 엄청나게 투표를 많이 해봤는데 어떤 때는 의무감으로 야당을 찍어줬을 때도 많았고 억지로 찍어준 적도 있고 근데 정말 요새 들어와서는 정말 찍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찍을 때를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소수일지라도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데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데 정성과 힘을 아끼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나이 들은 사람들이다. 네. 그걸 만들어서 미래 시민들, 후배 시민들한테 넘겨줘야 그래야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도 어떤 디딤돌을 만들 테고 뭐 이제 이러니까 난 저 나이 든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상당히 분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놈들이야 뭐 그리고 그러지 말고 찍을 사람들을 우리가 찍어줄 테니까 너네 찍을 만한 그런 틀과 그런 사람을 모으거라 요구를 해야죠. 그나마 찍고 싶은 후보가 있는 대로 주민등록을 옮길까요? 그때 선거 때 봐서 저 그동안은 지방선거는 나름 재밌게 했거든요. 지방선거 이거 투표할 때는 그래도 이번에 찍을 사람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찍었는데 다른 선거들은 참 하여간 괴롭긴 합니다. 근데 그런다고 모른 척 한다라고 해서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니니까. 예. 본인도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나가라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유성현 선생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트럼프랑 동갑이시라면서. 아니. 트럼프랑 동갑이시고 바이든보다 젊으신 분이 왜 그러세요? 아이고, 결국에 하여튼 근데 그 정도로 참 지금 위기잖아요. 하여간 뭐 희망이 당장 손에 잡히는 건 아니지만 한 10건쯤 기분 안 좋은 건이 있어도 한 건 좀 좋은 사람 만나거나 좋은 얘기 들으면 힘이 나니까. 그렇죠. 예, 선생님도 기운 내시고 건강하시고. 저는 늘 힘을 냅니다. 저는 늘 힘을 내고. 네. 예, 그리고 나쁜 정치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이 반성하고 좋은 정치로 가도록 마음으로 사실 마음으로 빌어주고 그래요. 저는 뭐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하여튼 네. 지금 하시는 왁을 그다음에
정치학의 반전, 그다음에 또 젊은 사람들 이렇게 격려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원연 운동 잘 이렇게 해서 희망을 요만큼이라도 가질 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세상을 바꿔가는 거니까, 하여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희망이라도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네. 계속해 주시길 바라고, 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